같죠, 내용이? 자, 수능 영어를 시험을 볼 때 시간 배분하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배분은 사실 주관적으로 자기가 편한 시간대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해진 것대로 하는 게 좋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보통 수능 영어에서 고난도 문제가 한 10개 정도죠. 3점짜리가. 10개면 30점이잖아. 빼고 나면 몇 점이니? 70점이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70점은 그냥 주는 점수다. 그래, 여러분이 잘 그냥 대충 찍어도 70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70점 안 나오는 놈들은 반성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21번 주제나 제목 중 하나, 어휘, 빈칸 순서 이런 것들이 주로 3.0이 나오죠. 자, 그래서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이죠. 제일 중요한 건 입니다. 문제 풀 때 난이도 쉬운 거부터 해야죠. 왜냐하면 쉬운 걸 맞춰야 등급이 나오는 거지 어려운 걸 맞춘다고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 쉬운 거부터 하는 게 무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듣기 할 때 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대본을 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게 어지간하면 듣기 때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25, 26, 27, 28번 해야죠. 이거 실용문이나 내용 일치라고 하는 거고, 듣기를 하면서 풀어야지. 듣기를 하면서 풀고 지문이 좀 길게 나올 때도 있고 선택지와 대조해야 돼서 이렇게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빠르게만 풀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반복하지 않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자, 빠르게 푸는데 어떻게? 빠르게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정확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는다? 5번부터 읽는다. 왜? 쉬운 문제일수록 답을 끝부분에 줘야죠. 너무 앞쪽에 주면 시간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그 객관식의 어떤 함정을 피하게 하게 되잖아요. 너무 빨리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부터 읽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18, 19, 20번을 풀어야죠. 자, 이 문제는 보통 주제 제목 유형하고 비슷할 때도 있지만 18번, 19번은 아주 쉽고 20번이 조금 난이도가 높을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풀이가 어렵진 않아요.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단어 하나라도 답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듣기면서 하면서 푸는 게 여기까지가 보통이죠. 듣기 하면서 푸는 게 보통 7문제에서 얘까지 하면 10문제. 어떤 친구들은 14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유야. 지가 할 수 있으면 해. 다만 듣기를 틀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듣기 할 때 푼다고 하는 거고, 듣기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듣기는 일단 한번 일회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듣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적어도 얘까지는 풀어야지. 그죠? 18, 19, 20번까지는 풀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듣기와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듣기를 해주잖아, 학교에서. 그때 자꾸 뒤에 거 푸는 연습을 하세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풀어야죠. 43, 44, 45번을 푸는데 얘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하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듣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장문 2 푸는 거예요. 듣기까지 하면 좋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서 장문 2를 풀어주는 게 좋고, 여기까지가 쉬운 난이도 문제니까 기본 점수 확보를 위해서 꼭 이렇게 푸는 게 좋죠. 여기까지 풀면은 기본적으로 듣기 플러스 50점에서 60점까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얻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잘 풀어야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듣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부분인데, 어디서 푸는 것들은 사실 내가 계속 그러잖아. 자유긴 한데 선생님 보통 얘부터 풀라고 해요. 그나마 이게 3페이지잖아. 여러분들이 푸는 3페이지인데 3페이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딴 문제 유형에 비해서 여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딴 거보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푸는 게 좋겠죠, 사실. 듣기랑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21번부터 24번 문항에는 3점짜리가 1개나 2개가 들어있을 거야. 주로 21번이나 24번 제목 문제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3점 문항이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푸는 게 맞고요. 3점 문항인데 만약에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떡하라고? 쫄지 말고 주제나 긴 주어에다가도 체크하고 지나가란 말이야. 그리고 한 번, 두 번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주제나 긴 주어에다만 체크해놓고 답을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여놓고 패스하면 돼요. 나중에 답 쓸 때 여러분들이 한 2분이나 3분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잖아요. 그때 찾은 주제문만 가지고 쓰면 오히려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풀어.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4페이지가 실용문이니까 5페이지부터 푸는 것도 선생님 그냥 쭉쭉쭉 푸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얘를 푸세요. 40번을 푸는 게 좋습니다. 40번은 요약문이고 41, 42 장문 중에서 얘하고 얘는 쉬워요. 되게 쉽단 말이야. 선생님 계속 찍기 특강에서도 말해주잖아. 찍는 법도 있고 쉬우니까 이걸 풀어. 40번, 41번, 42번을 푸는 게 좋은데 42번에다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답이 안 나와도 된다고. 괜찮아. 42번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도 돼. 그냥 쭉 보고 41번까지 풀고 아 뭔가 보다 쭉 한번 대략적인 내용만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40번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근데 40번의 정답률이 50% 정도나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유는 마지막에 풀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0번을 먼저 푸세요. 왜 쉽다고? 이거 주제 문제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푸는 친구들은 이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쭉 40번을 푼 다음에 41번까지는 손을 대놓고 가는 게 좋고 42번 어떻게? 그냥 한번 읽어본다는 걸로 푸세요. 답을 꼭 체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잘 찍어도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29번하고 30번은 어려워요. 이거를 영어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쉬운 문제고요. 사실 어법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법 문제가 원래 어법 문제는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 어법 문제는 해석을 안 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만 나오거든. 동사, 준동사, 관계사, 수동태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법을 아는 친구들한테는 어법을 푸는 거고 어법을 잘 몰라. 풀지 마 그러면. 풀지 말고 30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번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문맥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 영어를 좀 하는 친구는 이걸 당연히 풀고 가야지. 얘를 먼저 푸세요. 영어를 못하는 친구는 두 개 어떻게 하라고? 건너뛰라고. 알았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걸 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냐 없냐의 포인트인 거죠. 자 보세요. 35, 36, 37, 38번 풀고 이렇게 풀던가. 이게 뭐예요? 순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빈칸을 풀던가. 빈칸 문제 먼저 풀고 순서를 풀던가. 이건 지가 잘하는 방법, 지가 자신 있는 거 먼저 푸는 게 좋겠죠, 당연히. 왜냐면 마지막에 시간을 쫓겨서 풀면 자신 있는 걸 못 풀게 돼요. 자, 근데 거기서 공통점은 뭐다? 35번이에요. 35번은 선생님 찍기 특강에서 말하잖아. 소재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이왕이면 맨 마지막에 풀지 않도록 하라고요. 알았죠? 자, 순서를 먼저 풀고 빈칸을 풀든 빈칸을 먼저 풀고 순서를 풀든 이건 자기 자유입니다. 다만 35번은 앞쪽에 푸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아. 그리고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보기가 쉽고 답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푸세요. 자, 마지막인데 이걸 풀 때는 제가 29번, 30번, 42번 이렇게 해놨잖아. ETC라고 해놓은 거는 3페이지에 주제 제목 의미 추론해서 여러분들이 답이 잘 안 나와서 체크해놨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답을 체크하기 전에 3분에서 5분 정도를 남겨놔가지고 답지에다 다 마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킹할 때 푸는 문제들이 보통 이런 문제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쫄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어떤 게 답이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마킹하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듣기 하면서 풀 때 독해하고 이제 마킹하면서 푸는 문제가 이 정도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린 문제들을 마킹하면서 푸셔야죠. 그러려면 3분에서 5분 정도의 마킹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점 문제 모두 틀려도 75점 안팎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쉬운 문제만 잘 맞추면. 쉬운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 놓으면 어떻게 한다? 제목, 주제하고 소재만 가지고 답을 쓰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따라서 버릴 문제, 제가 아까 버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실력이나 등급이 안 나오는데 어려운 거 풀겠다고 달려도 된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생물 같은 데서 배울 거예요. 생명과학 같은 데서 배울 텐데 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21일이면 전부 다 변해요.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변해서 전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21일이란 말이야. 그럼 수능 21일 전까지 여러분들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싹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 패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우리 수능 문제를 외국인들에게 풀게 하면 외국인들이 아주 쉽게 푸는 문제도 있지만 못 푸는 문제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쟤네는 원어민인데 왜 못 풀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출제 의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런 순서대로 푼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에 가서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 문제를 왜 내지? 그러면 이렇게 찍어야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쓴 답을 보니까 3번이 제일 적네. 3번으로 쫙 밀어야지.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푼 게 다 맞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딱 밀던가 해야지. 그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뭐가 답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 이런 걸 게싱이라고 하는 거야. 순서를 이렇게 맞춰서 듣기 풀 때 몇 개, 독해할 때 어떤 순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 3분 정도 기간 동안 어려운 문제, 주제 보고 답 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시간의 배분을 맞추세요. 맞네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